어제 뭐 보셨어요? 장수 예능 프로그램들이 초심을 잃었다는 소리를 흔히 듣는데요. 오래되다 보면 타성에 젖어서인지 뭔가를 발굴을 하고 모험을 하고 그런 도전 자체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편하게 가려는 티가 나니까 시청자들이 자꾸 지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난주에는 어찌된 일인지 초심으로 돌아간 프로그램이 다소 눈에 띄었습니다. MBC 나 혼자 산다의 김대호 아나운서 편, 그리고 전지적 참견 시점의 유인나 씨 편, 또 KBS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의 김수찬 씨 편입니다. 먼저 나 혼자 산다 김대호 MBC 아나운서 편, 많은 분들이 이 방송 보시고 나 혼자 산다 초기를 떠올리셨을 거예요. 이런 게 바로 나 혼자 산다지 하셨을 텐데요. 사실 지금의 나 혼자 산다는 친목질 중심이잖아요. 친목질이 인기의 원동력이기는 하나 성공한 사람들끼리 어울려서 돈 펑펑 써가면서 노는 분위기라서 초기 나 혼자 산다 팬들은 좀 반감이 들기도 합니다. 이번에 김대호 MBC 아나운서가 산속에 위치한 자신의 집을 공개했습니다. 서울 홍제동이라는데 인왕산 기슭인 모양이에요. 세탁실 문을 열었더니만 벽면이 안반이었거든요. 오래된 주택을 사서 수리를 했다는데 아예 설계부터 본인이 했다고 합니다. 지붕 위에 올라가서 빨랫줄을 걸고 빨래를 널고 마치 선베드인 양 기와를 베개 삼아서 광합성을 하는 모습, 아주 기인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소박한 텃밭도 있었고 포장마차 같은 공간도 마련해 뒀고요. 코쿤 씨가 한 군데도 평범한 데가 없다라고 했는데 진짜 그랬습니다. 사실 김대호 씨네 집은 MBC 아나운서들이 만드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뉴스 아나니. 여기에 지난해 소개가 됐었어요. 제가 그거 보고 무릎을 치면서 이런 걸 나 혼자 산다에서 보여줘야지, 나 혼자 제작진은 같은 회사인데 뭐하냐 했었거든요. 김대호 아나운서가 출연한 영상이 유난히 조회수가 높은데요. 캠핑을 하려고 다마스를 샀더라고요. 세상에. 차가 스틱이어서 게임하는 것 같은 맛이 있다고 얘기했던 것도 기억이 나네요. 나 혼자 산다 진행자 전현무 씨하고 비교가 되죠. 전현무 씨 캠핑 다니겠다고 어떤 차 샀는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 딸하고 김대호 아나운서가 나이가 같아서 그 또래를 제가 좀 아는데요. 허세가 없어도 어쩜 그렇게 없는지 기특하기까지 했어요. 그 방송국 주변이 사치에 물들기 딱 좋아요. 트로트 가수 정동원 군도 한때 그 명품에 빠졌었다잖아요. 방송국에 가서 보면 뭐 아나운서, 리포터, 기상캐스터 20, 30대들이 고가의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걸 흔히 봅니다. 하차감이라고 하죠. 차에서 내릴 때 사람들의 시선, 그걸 의식해서 무리해서라도 비싼 차를 탄다는 건데 차값은 둘째고 그 세금에다가 그 보험료, 또 기름값 이런 게 감당이 될까 싶습니다. 그런데 김대호 아나운서는 자전거를 탄대요. 자전거를 타고 시내에서 상암까지 출퇴근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모은 돈에 그 퇴직금 정산을 받아서 투기 목적이 아닌 그 자신이 정말 살고 싶은 집을 구입한 거죠. 뉴스 아나니 영상을 보면 선배 동료들이 김대호 아나운서에 대해서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선배 전종환 아나운서는 오래 알아왔지만 잘 모르겠다가 김대호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했고, 후배 이면주 아나운서는 지금까지 30마디 이상 말을 안 해본 것 같다면서 올해 들어서 말은 했나 이러더라고요. 10년 동안 한 사무실에 있었는데 30마디 이상 말을 안 했다? 이게 과장이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마 이거 사실일 거예요. 제가 김대호 아나운서와 한동안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어요. 그래서 잘 압니다. MBC 옴부즈맨 프로그램 TV 속의 TV예요. 서로 다른 코너에 출연하는 거지만 매주 만나니까 한 팀이라는 느낌이 있어서 꽤 가까워집니다. 보통은 그래요. 간간히 스태프들과 회식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MT도 가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김대호 아나운서와는 좀처럼 가까워지지 못했어요. 항상 미소 띈 얼굴에 단정하고 예의 발랐어요. 녹화 시작하기 전에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그리고 김대호 아나운서 코너가 끝나고 나면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서로 인사를 주고받고 그게 다였어요. 아마 작가나 다른 스태프들도 별다른 교류가 없었을 거예요. 제가 처음 김대호 아나운서가 녹화를 하러 왔을 때 아나운서 오디션 프로그램 신입사원 얘기를 꺼냈는데 네 이렇게 웃고 말더라고요. 말이 이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다른 얘기를 나눈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막연히 낯을 가리나 나이 많은 사람 대하는 게 좀 어렵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나 혼자 산다를 보니까 소신이나 가치관이 남다른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김대호 아나운서가 한동안 매주 저와 마주쳤지만 저를 기억 못하지 싶어요. 관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꽂히지만 관심이 없으면 이게 블라인드가 내려지는 타입인 모양이에요. 뉴스 아나니 채널 영상에서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어요. 그 깻잎 논쟁이 거기에서도 나왔는데요. 김대호 아나운서와 깻잎이고 뭐고 간에 아예 다른 여자가 뭘 먹든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친구의 친구와 자리를 함께 할 일 자체가 없대요. 제 생각도 그렇거든요. 이게 정답 아닌가요? 매일 생방송을 하기 때문에 주말에만 술을 마신다는 얘기도 좋았고 언제까지 직장 생활을 할 거냐. 그래서 로또 복권을 매주 산다는 것도 재밌더라고요. 제가 한 10년째 MBC 예능국 제발 부디 자사 아나운서들에게 기회를 좀 줘라. 연말 시상식에서만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아나운서를 좀 세워라. 입이 부르트도록 얘기를 해왔는데요. 보세요. 한 방에 있잖아요. 근데 김대호 아나운서는 자유로운 영혼이잖아요. 대중의 관심을 달가워하지 않을 것도 같네요. 제가 아나운서를 회사 차원에서 좀 키워야 한다. MBC의 경우 이런 얘기를 하면 아나운서를 다 키워놓으면 프리선언을 하고 나가니까 예능국에서 안 키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무슨 소리? 아나운서보다 PD가 더 많이 나갔을걸요? 우리가 이름을 아는 PD들 아빠 어디가의 김유곤 PD, 강궁 PD, 지금 TVN PD고요. 나 혼자 산다를 만든 이지선 PD는 JTBC로 갔죠. 복면가왕의 민철기 PD, 또 김대호 아나운서를 발굴한 신입사원의 전송호 PD, 이분이 우리 결혼했어요를 정점에 올려놓은 분인데 일찌감치 TVN으로 이직했습니다. MBC 아나운서 중에 프리로 나가서 잘된 케이스는 김성주 아나운서 달랑 하나예요. 오상진 아나운서는 자의에 의한 퇴사라고는 보기 어렵고요. 그리고 전지적 참견 시점 유인나 씨 편, 모처럼 매니저가 중심인 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일을 한 게 13년이래요. 이건 찐이죠, 13년이면. 그동안 홍보를 위해서 급조한 케이스, 티나는 경우들이 심심치 않게 있었잖아요. 연예인 만나서 노닥이는 자리에 매니저가 어색하니 껴있는 경우 또 얼마나 많았나요? 이번에 유인나 씨도 ENA 채널 보라 데보라 홍보차 출연하기는 했으나 드라마 얘기는 그다지 없었고요. 두 사람의 관계, 특히 신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친누나와 다름없는 사이여서 김현성 매니저가 결혼할 때도 유인나 씨가 사회를 보는 등 여러모로 마음을 써줬더라고요. 유인나 씨는 MBTI F형인데 반해 김현성 씨는 극단적인 T형 인간이어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F하고 T가 거의 반반이어서 이쪽 말도 이해가 되고 저쪽 말도 이해가 되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때 유인나 씨 인터뷰를 했어요. 유인나 씨의 말투 어조가 또박또박 정확해서인지 냉정할 때는 냉정하고 단호하기까지 하고 아주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나서인지 이번에 보니까 아주 감성이 넘쳐나더라고요. 저는 유인나 씨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사람이 목소리 하나로 사람을 꿰어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끌리지 않을 수 없는 목소리잖아요. 어쨌든 최근 들어서 가장 전지적 참견 시점 다운 시간이었어요. 폭식 없는 것이 무엇보다 좋았고요. 전지적 참견 시점이 어느 순간부터 매니저는 존재감 실종, 먹방에만 집착을 해왔잖아요. 물론 태생적으로 이영자 씨로 인해서 인기를 얻은 프로그램이기에 먹는 것을 일체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계속 먹방, 그것도 폭식하는 장면이 지나치게 많이 나온 게 사실입니다. 이번 유인나 씨 편은 단추라니 먹어서 좋았어요. 부디 유인나 씨 편이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KBS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의 가수 김수찬 씨 편, 애초에 남자들이 살림하는 거 보여주자는 취지의 프로그램인데 언제부턴가 살림 안 하는 남자들이 나옵니다. 요즘 세상이 달라져서
살림 척척 잘해내는 남자들 정말 많습니다. 우리 집 남자도 음식 만드는 거에 재미를 붙여서 뚝딱뚝딱 잘 만들어요. 저보다 맛을 더 잘 내는데 그렇게 잘하는 걸 지금까지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살림하는 남자들에는 살림과 담 쌓은 남자들이 주로 나와요. 이번에도 이천수 씨와 현진영 씨는 여전히 앉아서 밥상을 받더라고요. 뭐 한 가지 나르는 법도 없어요. 미혹하다는 표현이 있죠. 그게 딱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에 김수찬 씨는 선배 주현미 씨를 위해서 제대로 한 상을 차려내더라고요. 선후배지간의 돈독한 정도 보기 좋았고요. 김수찬 씨가 등장하면서 시청률이 4.4에서 5.7로 훌쩍 뛰었어요. 같은 토요일 놀면 뭐하니가 4.6, 아는 형님이 2.5, 부르의 명곡도 5.2였다고 해요. 그러면 5.7이면 시청률이 정말 잘 나온 거죠. 김수찬 씨가 이번에 고정으로 합류했다는데요. 김수찬 씨가 변화의 조짐이기를 기대해 봅니다.